휜다리 교정할 때 휜다리 원인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먼저 대퇴 경사각이나 아니면 대퇴 염전각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잴 수는 없어요. 엑스레이를 보셔야지만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는 아셔야 될 거는 대퇴 경사각 같은 경우엔 젊었을 때, 나이 먹었을 때예요. 젊은 사람들은 보통 대퇴 경사각이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스트레이트 돼 있고요. 골반이 좁아요. 근데 대퇴 경사각 자체가 낮아지는 거는 중력에 의해서거든요. 여기가 지금 몸무게가 실리는 곳이 넥 부분 위쪽이기 때문에요. 몸무게가 일로 실립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보면 골반이 점점 넓어지잖아요. 골다공증이 있으면서. 이유가 경사각들이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말씀드렸듯이 안테리어 쪽으로 틸팅돼서 안으로 모이는 경향이 경사각이 높을 때는 나오고요. 경사각이 낮아질 때는 골반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려가고요. 골반 넓이가 넓어지니까 그걸 보셔도 알 수 있고, 경사각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퇴골이 안으로 메디얼 로테이션이 일어나요. 메디얼 로테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대퇴 염전각인데, 대퇴 염전이 대퇴 쪽으로 염전각이 이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왔으면 메디얼 로테이션이 일어나겠죠. 바깥쪽 염전각이 꺾어지면 라테럴 이스터널 로테이션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거는 근데 저희가 관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퇴 골두의 경사각이 앞쪽이냐 뒤쪽이냐에 따라서 골반 쪽에 돌아가는 로테이션 각도도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려는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관찰이 불가능한 부분이니까 매뉴얼리 체크하는 데에다 저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태로. 그러니까는 일단은 염전각이든 아니면 경사각이든 상관하지 마시고 읽히는 대로 먼저 처방을 하시고요. 거기서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검사를 한번 의뢰하셔서 실제로 내 처방이 맞았는지 틀린 데 대해서는 더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상태에서 이 상태에 있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메디얼 쪽으로 인터널 로테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백니가 있을 때는 일단은 교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있는 사람은 거의 수피네이트 되어 있겠죠. 이럴 때는 프로네이티드 되어 있을 거예요. 발이요. 왜냐하면 안으로 모이고 바깥으로 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발을 교정하더라도 일단 해부학적 거리가 남아있는 게 얼마 안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해부학적 변형 있는 거 저희가 관찰 불가능하니까 대신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 넣어놓으시고요. RCSP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골반이 대퇴골이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있으면 거의 발 쪽에서는 스피네이티드 된 풋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안장이나 아니면 평발 쪽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팔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안 이렇게 무너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무너져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풋에서 이제 RCSP를 보시면 알아요. 딱 보시면 아는데, 그래서 저거를 잴 때 RCSP에서 스피네이티드, 프로네이티드 했을 때 위쪽에 보상 메커니즘을 고려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원장님들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그래갖고 저거는 가능하면 그래서 저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처방전에다 저희 기재를 해갖고 전체 메커니즘이 이러니까 내가 여기를 들어줘야지 내려줘야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복잡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피네이티드죠. 힐 리프팅이 되면 스피네이티드 가죠. 힐이 다운 시키면 프로네이티드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힐의 높이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가 그런 효과도 줄 수 있으니까 일단 깔창을 이용해서 원장님들이 통증 파트나 구조 부분을 볼 때는 LLD를 기준으로 보세요. 안쪽에 발 자체의 문제는 가장 편안한 게 말씀드렸듯이 Functional Orthosis 말고 Accommodative Orthosis예요. 그냥 반 몸무게만 탁 올리셔서 깔창을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에서 그냥 직접 만드시면요 발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발은 굉장히 편해지는데 편안하면 요걸로 만들어줬는데 LLD는 요걸로 교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뒤쪽에 붙이는 것들이 2VA로 나갑니다. 3mm짜리 5mm짜리가요. 그럼 원장님들이 양면 테이프가 있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뒤꿈치에다가. 아니면 플랜스로 들어가든지 하는데, 그 처음에 이제 족부 쪽 하면서 항상 느꼈던 건 뭐냐면 한방은 너무 시장이 작아요. 너무 작아서요. 물건 하나 만들면 거의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근데 팔 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게 외부 쪽이나 아니면 양방 쪽이랑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못하잖아요.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시작은 저희가 하는데, 그래서 아마 단가 변경이 약간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부산에서 나오는 건 전 세계 다 나가요. 근데 그래서 어렵게 이제 컨택을 해서 얘기는 했는데
이쪽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거든요. 24,000원에서 아마 33,000원 사이에서 나갈 겁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노출이 돼버리면 원장님들 병원에서 가격 받을 때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제가 다 막아달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저희가 찍게 돼서 2,000쪽을 찍은 다음에 빨리빨리 정리가 된 다음에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되면 그쪽에도 미안하니까 또 다시 온라인 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병원 맞은편에 있는 푸른솔 재활외과에서 요거를 가져다가 15만원씩 받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그것들은 단가 결정하는 거 원장님들이 좀 알아서 하시는데 일단은 좋은 장점은 뭐냐면 원장님 직접 제작이 가능하고요. 혹시나 그 글라인더가 있으시면 높이 차 있을 때 다시 떼어버리고 웨지를 다시 넣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도 웨지가 앞에 뒤에 다 들어갈 수 있고 처방 다 구현은 가능하세요. 이걸로 구현은 가능하신데 그 병원 안에 이게 없으니까 또 맡겨야 되고 그것 때문에 3명이 출장 나오면 보통 하루 출장비가 한 명당 7만 원 정도가 에딩이 돼요.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페도티스 나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가능하면 원장님 직접 하기 힘드시니까 병원 안에 있는 인력도 사용하셔서 글라인더가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요. 요거 웨지 붙이는 거 500원도 안 해요.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해보실 원장님들은 간호사들 그쪽 교육시켜서 한번 해보시면 자질 구레하는 일들은 그 사람들이 처리해 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 맞추십시오. RCSP에다가 RCSP 기준으로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인대들 쪽인데 인대들이야 뭐 아시는 거니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휜델이 보실 때 이거를 PT 자료도 사용하시는데 환자들 이거 지워버리세요.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한 달이면 이렇게 좋아져요 얘기하니까 한 달 만에 이런 사람이 잘 없거든요. 이거 보고 나서 1개월 만에 좋아졌냐면 할 말 없으니까 이거 지우세요. 27세만 남겨두시고 지우시는데 보시면 빠텔라 위치가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 앞에서 딱 썼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Q앵글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 중심점하고 티비아 튜버클러스 쪽에 있는 데를 선을 그으세요. 요건 지금 웨이트 베어링 됐기 때문에 돌아간 거고요. 가만히 그냥 저기 베드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재시는 게 Q앵글은요. 그냥 이렇게 놓으시고 저기를 빠텔라 위치를 정중앙에 넣으세요. 정중앙에 탁 놓으시고요. 빠텔라 위치를 놓고 제일 튀어나온 부분 있죠. 티비아 튜버클러스 T 제일 튀어나온 부분하고 빠텔라 정중앙을 점을 연결하세요. 기준선 1이고요. 그 다음에 정중앙에서부터 여기 ASIS 있죠. 거기까지 누운 상태에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환자가 누웠으면 ASIS 점을 정중선하고 연결을 시키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각도가. 그냥 누운 상태에서요. 보시면 이렇게 쓰면 요거랑 중심점하고 여기 튜블러스 T 중심점하고 이었죠. 이으시고요. ASIS 쪽 있는 데랑 이렇게 연결하세요. 요게 Q앵글이에요. 아까 한 원장님이 여쭤보신 것처럼 여기 보실 때 실제적으로 고관절 이렇게 돌았는데 발이 이렇게 제껴진 것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앵글을 잴 수 있기 때문에 앵글 보시고요.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빠텔라 정중앙선하고 튜벌러스 T 제일 튀어나온 거 연결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하고 ASIS 쪽이랑 연결하셔서 선을 그으시고 요 각도를 재시면 Q앵글이 나와요. 거기 안에 보면 18도 정도까지가 노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퇴가 안으로 돌았는지 확인이 가능하신 거. 18도 이상 넘어가면 오버로 메디얼 로테이션이 인터널 로테이션이 되는 거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웨이트 베어링이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안으로 많이 돌아가고 티비아 쪽이랑 앵글이 안 맞잖아요. 선이 지금 일직선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때는 지금 재기가 힘드니까요. 논 웨이트 베어링 상태에서 재보시고요. 각도 재보시면 Q앵글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보이세요. 보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바깥쪽에서 밀려 있죠.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경골 외측 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골이 바깥쪽으로 밀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바깥쪽으로 밀려갖고요. 이렇게 된 상태나 외측 변이는 어렸을 때부터 와요. 아기 때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서 구조적인 문제로 변이가 왔을 때 교정이 참 잘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해부학적 변화들이 왔어요. 이쪽이 한쪽이 뼈가 눌리고 왔으면 저희가 교정을 아무리 넣어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외측 변이가 왔다, 들어가 있다. 뭘 쓰죠? TTLL. 7세 이전에 사용하셔서 1년 동안 요거 뼈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경골이 외측 변이 돼 있는 거 안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지만 블런트 디지즈라고 아시죠? 블런트 디지즈가 애기들이 발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걷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경골 자체가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틀어져 있는데 이것도 TTL로 교정이 가능하고요. 가능하기 때문에 블런트 디지즈 옛날에는 수술해서 경골을 잘라갖고 붙였는데요. 어린 나이에서는 충분히 교정이 가능합니다. 블런트 디지즈까지 가능해져요. 그래서 TTL을 사용하시면 여기까지 붙일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원장님들도 진료 로딩이 덜 걸리면서 치료 효과가 좋게 뽑으시려면 7세 이전에서 스타트를 하십시오. 항상. 그래서 지금도 어린 애들이 올 텐데 어린 애들 본 다음에 그냥 비염이 있어요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셔도 성장으로 왔어요 얘기하더라도 반드시 체형 쪽에서 발의 모양 어떤지 RCSP 그려보시고 유도를 하시면 어머님들도 되게 억세트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1년 정도 착용해서 하는데 원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소아 부정렬에서는 할 게 많이 없으세요. 페도티스트 교육받았던 직원들이 다 해주면 돼요. 각도 하는 것까지 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수학 공식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엔 얼마큼 돌릴지도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은 일단 원장님이 강의 같이 들으시면서 기초적인 파트 신발에서도 다 40시간 과정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때 직원들 같이 교육을 해주시면 발 쪽은 캐스팅 뜨는 거에서부터 아까 말씀했던 어커머데이티브 저기도 다 걔들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친구한테 교육시키는 쪽으로 하시면 로딩이 좀 훨씬 덜 걸리실 겁니다. 하고 이렇게 밀려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경골 변이가 와 있으면 여기는 지금 안 붙어요. 그죠? 외측 변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밑에서 툭 튕겨 나가거든요. 경골 외측 변이가 있으니까 이때는 미리 말씀하셔서 저건 안 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무릎 안쪽에서 골면 자체가 변형이 있는 상태라서요. 그리고 경사형 오다리가 이게 뭐냐면 외측 변이입니다. 외측 변이 있을 때, 자, 그러면 원장님들 이쪽을 깔창을 한번 써볼게요. 외측 변이 있을 때 바깥쪽에 있으면 뭐를 써야 되죠? 라테랄 쪽에, 새끼발가락 쪽에 돼야 되나요? 안쪽에 돼야 되나요? 라테랄 쪽에 돼야 되겠죠? 각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요게 발이 바깥쪽으로 가서 수피네이티드 돼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높여주는 거예요. 바깥쪽을. 이렇게 높여주면 각도가, 경사가 들어오니까 그때 아데인 솔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써서 여기 캘캐니우스하고요. Q&A 폼 사이에 이렇게 위치합니다. 그래갖고 얘가 이렇게 들어주거든요. 들어주니까 경사각이 바깥쪽으로 밀려있다가 이렇게 틀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데인 솔 레타랄 좀 웨지고 그거 하고 나니까 경사각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외측 변이가 뼈가 밀려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라서 어머님도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도 1년 정도 넘게 사용하시는 거 봤더니 굉장히 많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그저그저그 하셨는데요. 일상 보행도 가능하시고 할 정도가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밴드형 타입이기 때문에 이게 6개월 좀 넘게 쓰시면 계속 쓴 기준에서 늘어나요, 밴드가. 그래서 이거는 6개월에 한 번씩 바꾸셔야 될 거라고 좀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어머니들은 초창기에 내축부 통증 있는 것들은 빨리 잡혀요. 한 일주일 안에 잡히거든요. 이거 쉬는 것만으로도. 근데 골변형이 좀 많이 심하게 오신 분들은 시간이 꽤나 걸려요. 그래서 이거 착용하자마자 아파지지 않느냐 그렇진 않고요. 그리고 착용 후에도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스탠딩 자체를 와이드로 좀 더 넓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상태로 있는데 모델 워킹하게 되면 더 무너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걸 와이드하게 하게 되면 지금처럼 경골이 서요. 경골이 쓰기 때문에 점차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깔창은 어느 때까지 써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때도 똑같은 게요. 무릎에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휘었던 중심 라인을 지나가면은요. 저절로 교정효과가 일어나요. 몸무게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O형 휜다리가 있었잖아요. 유산염 있었는데 저희가 아데인솔을 이용해갖고 수피네이티드를 안으로 교정을 넣었어요. 그러면 정중 라인까지만 끌고 오면 얘가 몸무게가 위에서 눌리니까요.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착용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끌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블런트 디지즈입니다. 보면은 안으로 슉 휘어있죠? 애들 걸을 때 어그적 다녀요. 좀 시기도 똑같은데 가능하면 6세 이전에 하셔서 이때는 뭐를 쓸까요? TTL을 쓸까요? TCL을 쓸까요? TTL을 쓰겠죠?